뒤에가 조국 전 장관, 요즘은 조국 작가로 통하죠? 출마 고민 중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4월인가요? 출마 관련 질문을 북콘서트에서 받았을 때는 뭐 약간 그런 거 아니다는 쪽의 취지로 답변 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용 좀 그때 영상과 최근에 어떤 입장을 낸 거 두 가지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출마 논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변호사? 네네.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왜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예. 재판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도 재판 얘기를 꺼냈잖아요. 본인이 네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등 말이 곤란하던데 지금 바뀐 건 없거든요. 그 제가 재판 확인을 상황은? 해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오. 매달 한 번씩. 예. 그러면서 이제 7월부터 또박또박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항소심 재판은 1심하고 틀리거든요. 1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1심은 기본적으로 뭐 이것저것 그 증인이나 할 게 많은데 항소심은 1심에서 어느 정도 다 정돈된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는 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빨리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실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법정 구속만 면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형 2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관대한 그 판결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출마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떻게든 하다못해 집행유예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신을 저런 데다 쓸 땐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초점을 둘 때 지금 다른 곳에다 지금 초점 두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될 부분은 뭐 내년에 출마하고 뭐 명예를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본인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재판,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 가석방으로 석방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 항소심 판사가 그 법정 구속을 해도 그렇게 마음의 부담도 없을 것 같은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다시 나온다면 법정 구속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1심 때에는 예. 그래도 이제 항소심에서 다툴 필요가 있으니까 법정 구속 안 시키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이 이거는 구속사이다라고 하면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자신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기 의원. 네. 뭐 총선 고민 중이라고요. 근데 정치권에 계신 분이 고민이라는 거는 한단 소리로 통상 들리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은 한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서면은 민주당에서 공천 가능성은 없습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은 전망합니다. 무소속입니까, 그럼? 아마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무소속 출마를 나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죠.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전주 을 같은 경우에도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예, 당시에는 그랬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부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남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도권에서도 필요하면 출마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뭐 점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냐 마냐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큽니다. 사실 민주당도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 자체가 큰 부담 아닙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의도가 어떻든 분명히 안 좋게 비춰질 거고 언론에서도 좀 강력하게 다룰 거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사실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됐나를 보면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 이른바 앉히지 조국 사태죠, 이게. 그렇죠. 예. 앉히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예훼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런 사실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나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기에는 조금의 부담감은 있다. 왜냐하면 총선 전체가 조국 총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자체가 뭐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총선 전략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요, 이른바 조국 테마주라고 알려진 어떤 주식 종목이요, 상한가입니다, 저거. 아침부터 쭉 오르더니 상한가로 쭉 그냥 끝났어요, 장이요. 저정 무슨 회사의 전 감사가 무슨 뭐 본문 뭐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전 감사예요, 그것도 청 감사도 아니고. 근데 상한가입니다. 이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정기란 교수님, 만약에 가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한다면 이 여야에 미칠 파장 딱딱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여야에 미칠 파장, 여야까지. 여야에 각각 어떻게 충격을 주는 건가? 이게 어쨌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예. 저는 총선 앞으로 한 발 더 있게 한 행보인 것은 분명히 보인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조국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예.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종론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총선을 치러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구도와 어떤 쟁점이 조국 대 반조국 논란으로 좀 약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달갑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소속 선택을 통해서 본인이 출마를 한다는 거야 본인의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가타부터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 출마라고 한다면 예. 민주당에게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거로 치러져야 되는데 아. 쟁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나쁠 거 없다. 나쁠 거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만약에 구속이든 뭐 기각이든 예.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뭐 친명 지도부의 비명이 예. 대하는 야권의 분열상이 그대로 노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조국도 또 하나의 여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아.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개인의 명예, 개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이 예. 총선 출마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좀 조국 장관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선거 출마가 명예 회복이냐? 약간 이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기다려봐야 되는데 고민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 중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고 싶은 중으로 읽히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